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주환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중국발 우한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경제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민생입니다. 경제가 곧 민심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민생 회복과 정권 심판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호 2번 이주환을 지지해 주십시오. 연재 발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100만 명씩 실업자가 늘어나서 4월에는 300만 명대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연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연제를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길을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연제의 수변 공간인 온천천을 음악과 빛이 흐르는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청 광장과 연제구 곳곳에 벼룩시장과 버스킹 등을 볼 수 있는 풀프 마켓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노타리를 랜드마크화하여 지역 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혜영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당론과는 좀 다른 쓴소리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 또 우리 국회는 이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같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미래지향적인 국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언론에 의하면 우리 미스터 쓴소리가 된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는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연제가 보수세가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당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주류적인 의견과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김혜영 의원님의 이 소신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시키기는 했는데 그에 따른 이것을 바꾸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서만 아닌 그 행동이 필요한 부분의 실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아직 특히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자서 국회를 기억하고 정치를 기억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질문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환 후보님의 연산 노타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공약은 이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제 오방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연제구 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인 연제 연산 노타리 유일한 육거리입니다. 이 육거리가 그냥 차만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형물과 안내판 그리고 빛과 아름다운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빵점과 같은 발언은 이 공직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질문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권의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은 이 외국인을 유입을 차단을 해서 국민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망자도 0명인 걸로 알고 있고 확진자도 200~300명 내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제대로 초동 대처만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유출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산이 타 도시보다 우위에 있는 영화, 영상, 관광 분야를 발전시켜서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 주요 컨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매니페스토에 제출하신 자체 공약 평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3개 공약에 총 이 필요 재정액이 3조 226억 원으로 기재를 하셨던데 기억을 하시죠? 국정과제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이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이 그중에 3조 80억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 거대 예산을 우리 후보님 홀로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대로 간다면 좀 부풀리기로 실적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의 의원으로서 또 국정과제로서 이행할 부분 역시도 의정활동의 한 가지의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계속 질문. 이 후보님께서는 8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황령 3터널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 민간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04년 사업 보류 결정이 난 이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사업은 약 3,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이 비용을 한꺼번에 조달해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16년 전에 이 터널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금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재정 문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이 정책에 포함시켜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연제구의 교통 체증과 주거 개선 환경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거제동의 60대 독거노인 한 분께서 화재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거동이 좀 불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시에는 불평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직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현재의 10.5%에서 선진국 OECD 수준인 20%대로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만나본 연제구민들께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저 이주환이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지 14년 동안 한 번도 연제를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연제의 구석구석을 어느 후보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정치, 새로운 정치로 다가가겠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함을 심판하고 연제 미래 비전을 위해 4월 15일 기호 2번 이주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